네, 전 세계 불닭 열풍, 삼양식품 주가도 화끈하다라는 주제입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인의 대표적인 소울푸드라고 하면 라면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기본 정석적인 라면을 좀 좋아하는데 연희님은 좀 어떤 종류의 라면을 좋아하세요? 저는 오늘의 주제 불닭볶음면 너무 좋아하고요. 국물 라면보다는 약간 볶음면 좋아하고 아니면은 그 곰탕 같은 그런 흰 국물 있는 라면들을 좋아합니다. 약간 좀 변형된 라면을 선호하시는군요. 매운 거 잘 드시나 봐요. 네, 이렇게 정말 라면은 종류도 많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레시피도 요즘 너튜브에서 참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라면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에 국내에서 라면 가격을 좀 인하하자 이런 압박이 좀 있어서 실제로 인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쪽에서 실적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 3분기 라면 업계 실적들은 어떨지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7월에 라면 업계 대부분이 한 100원에서 한 150원 이 정도 수준으로 가격을 평균적으로 한 5% 낮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는 라면 업계들이 이렇게 가격을 낮추니까 연간 50에서 한 100억 원 수준의 부담이 있을 거다,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지만요. 원재료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이 워낙에 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타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미국, 뭐 유럽, 동남아 정말 세계 각국 어떤 지역을 구분할 것 없이 수출에 대한 국가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면의 경우에는 이미 2021년에 국내 매출을 역전할 정도로 그 격차가 지금은 계속해서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의 불닭 시리즈도 지금 해외 수출액이 3년 동안 무려 2배 이상 성장할 만큼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농심이랑 오뚜기랑 삼양식품 등 라면 업체의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50에서 80%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한 6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 지난주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건 결국에는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에도 삼양식품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라면의 수출 물량이 늘어난 이유, 해외 쪽에서 라면의 입맛을 좀 사로잡았던 이유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부담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교적 저렴한 식품군에 속하고 있고요. 또 워낙에 K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또 우리나라라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해서 라면은 또 저렴하게 가격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맛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좀 공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은 먹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좀 만들어서 해외 소비자들도 굉장히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해외 쪽 매출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길래 이렇게 해외 매출이 실적까지 견인할까요? 2022년을 기준으로 라면 수출이 전년 대비 한 13.5% 정도 증가했고요. 수출 금액과 라면 업체들의 현지 공장에 대해서 판매한 금액까지 다 합치면 해외 매출액이 한 2조 원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내수 시장에서의 라면 매출이 10년 동안 2조 원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내수보다 해외 쪽에서 라면 국물을 좀 들이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내수보다 해외 쪽에서 라면 판매가 조금 더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내수에는 어느 정도의 성장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또 고물가 등으로 인해서 내수 시장에서는 수익성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유통업체들, 식품업체들이 많지만 오히려 해외 쪽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하면서 내수에 대한 수익성을 해외 쪽에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기업별로 좀 살펴보면 농심의 올해 상반기 해외 매출은 6,440억 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의 한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해외 쪽 매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캐나다 이런 북미 지역 쪽을 좀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농심의 미국법인 상반기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서 한 25% 증가했으니 미국 쪽에서 굉장히 사업을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라면 시장에서 1위가 일본의 토요스이산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농심은 아직까지는 2위지만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일본의 라면 브랜드 봉지 라면은
3-4개 한 팩이 들어있는 게 지금 $1 수준으로 약간 네. 일본 제품은 저소득층 대상의 제품으로 좀 이제 타깃이 되고 있지만 네. 농심의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1.3달러. 일본은 팩당 1.1달러 수준이면 한 개당, 우리는 한 개당이기 네.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농심에서는 2030년까지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지에서도 생산 시설을 계속해서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농심에 이어서 삼양식품도 좀 살펴보면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해외 수출액이 3,478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에서 해외 비중이 무려 66% 수준으로 굉장히 네. 많은 상황이고요. 해외 매출 중에서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그 스터디셀러의 제품이 바로 불닭볶음면 시리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불닭 시리즈가 해외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요. 작년에 이제 국내에서 판매된 불닭볶음면이 1억 6천만 개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네. 해외에서 7억 4천만 개가 팔리면서 그쵸, 엄청 네. 많이 팔리면서 지금 해외에서 진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국내 라면 전체 수출액 가운데서 삼양식품의 라면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 라면 수출의 판매량을 끌고 가고 있는 건 결국에는 지금 삼양식품이다, 불닭볶음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해외 쪽에서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주주가치 제고하는 모습들도 꾸준히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부터 창사 이후 처음으로 중간 배당제를 좀 도입을 하면서 배당도 확대하고 있고요. 또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도 함께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괜히 주가가 좋은 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좀 펀더멘털적으로 사업도 잘하고 있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 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농심도 마찬가지로 해외 매출액이 상당히 좀 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채팅창을 보다 보니까 고국식 님이 여행 유튜브들 동영상에 정말 전 세계 구석구석 시골에도 불닭볶음면이 있다고 하네요. 네, 저도 이제 이번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해외 쪽으로 다녀왔는데 이렇게 떡하니 불닭볶음면이 시리즈별로 다 맛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정말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제 요즘은 불닭볶음면이 거의 해외 여행객들에겐 필수템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기념품으로 사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참 맵던데 오히려 외국인들 입맛에는 더 맵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그쵸. 인기일까요? 이게 사실 저도 불닭볶음면을 처음 몇 년 전에 먹었을 때 이거 너무 매워서 도대체 매워요. 네. 어떻게 먹냐 했는데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서 지금 괜찮은데 네. 우리나라 입맛에도 살짝 매운 감이 있는데 과연 해외 애들의 입맛에는 훨씬 더 맵지 더 매울 않을까. 것 그쵸? 같아요. 저도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매운데 왜 이렇게 인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삼양식품에서 처음에 이제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해외 판매를 위해서 따로 마케팅이라던가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네. 근데 유튜브에서 갑자기 불닭볶음면 먹방이 유행처럼 막 번지기 시작하면서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파이어 누들 챌린지 이게 막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너튜브에 파이어 누들 챌린지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된 영상이 뭐 600만 개인가? 그 정도가 그래요? 넘을 네. 정도로 정말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불닭볶음면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면서 외국에서도 그때부터 이제 인기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블랙핑크 아니면 BTS 이런 대스타들이 본인 SNS에 불닭 먹방이나 뭐 이런 거 인증들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글로벌 홍보까지 했던 역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외에서도 불닭볶음면이 서서히 침투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양에서도 홍보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네. 나서면서 현지화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춘 현지화 특화 제품들로 이제 현지인들을 공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야끼소바 불닭볶음면 이게 굉장히 또 인기 있게 팔리고 네. 있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아직 매운맛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콩불닭이라던가 커리불닭 볶음면 이런 것들도 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또명 불닭볶음면, 불닭볶음 탕면 이거를 수출 전용 상품으로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을 또 한번 공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음식이랑 정말 변형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제품 종류가 엄청 많네요. 네. 저도 이 정도는 다 먹어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삼양식품은 라면 기업이라고 한다기보다 이제는 수출 기업이다 그쵸.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건데 반면에 이제 라면 3사라고 봤을 때 농심, 뭐 삼양식품, 오뚜기까지 해서 봤을 때 오뚜기는 해외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가도 좀 다르게 가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농심이랑 삼양식품은 둘 다 해외 쪽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올해 이제 둘 다 주가가 농심 경우에는 한 34% 정도 상승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66%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뚜기는 한 19% 정도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시총도 삼양이 오뚜기를 앞질렀습니다. 네. 삼양식품의 시총이 지금 1조 5,895억 원 수준이고요. 지난주를 기준으로요. 그래서 코스피 시총 지금 삼양식품은 15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보다 시총이 조금 더 낮습니다. 1조 5,450억 원으로 지금 161위거든요. 사실 오뚜기는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016년쯤만 하더라도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네. 그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높아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뚜기의 시총이 한때는 5조 원까지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집밥이나 가공식품 이런 쪽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때도 오뚜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내수 시장에 대한 이제 성장성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동안에 오뚜기는 해외 진출에 조금은 소극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뚜기는 매출의 대부분이 여전히 국내에서 한 8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해외 비중은 한 1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물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품 가격에 대한 통제 압박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익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매출처가 없습니다, 오뚜기는. 그래서 그대로 직격탄을 맞게 되고 주가나 실적에도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늘려가기에는 이미 조금 아주 획기적인 신제품이 없다면 좀 한계가 있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농심이나 삼양식품은 해외 쪽을 잘 공략해서 계속해서 좀 수출기를 넓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뚜기도 신사업을 좀 펼친다든지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농심이나 삼양식품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오뚜기가 해외 매출 비중이 좀 적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전 세계 한 70여 개국 오뚜기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미하지만 수출 실적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해외 비중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국내에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던 제품들을 이제 해외 수출로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이제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네. 현재 베트남 공장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와 미국, 중국 쪽의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는 K-팝 열풍과 함께 매출이 함께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작년에 베트남 법인에서만 매출이 1년 전보다 한 43% 정도 오르면서 네. 64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진라면의 지금 광고 모델이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 씨예요.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광고 모델 효과가 일어나서 라면 수출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뚜기의 실적의 향상에도 함께 견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신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오뚜기가 미래 신사업으로 꼽고 있는 게 바로 농업이라는 키워드예요. 네. 이제 올해 종자 묘목 생산 판매업을 신규 사업으로 이제 딱 지정을 했는데요. 이제 농업이라는 신사업이 약간은 왜 갑자기 오뚜기가 농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기존의 식품 사업과의 시너지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식품업계들은 설탕이라던가 뭐 밀가루 가격이라던가 이런 급등락에 수익성에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뚜기는 농업 부분까지 사업 영역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원재료를 해외 쪽에서 수입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국산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 재료들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지금 신사업을 농업으로 꼽고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뚜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해외 수출기를 좀 넓히려고 노력도 하고 있었고 또 신사업으로 아무래도 원재료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농업을 꼽아서 좀 꾀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라면 업계에서 농심이나 삼양식품 정말 뭐 사업을 잘 하고 있다, 잘 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계속 차세대 먹거리라든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꾀할 것 같거든요. 혹시 농심이나 삼양식품 쪽에서도 신사업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몰랐는데 농심이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네. 신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농심은 2020년에 자체적인 건기식 브랜드 라이필이라는 브랜드를 론칭을 했습니다. 네. 이제 사이트에 좀 들어가 보니까 뭐 콜라겐이라던가 유산균이라던가 다양한 좀 이너뷰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라이필이 2020년에 브랜드를 론칭을 하고 지금 약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누적 매출액이 8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콜라겐 제품, 단일 제품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단일 제품 중에서도 연평균 200억 원 가까이 판매된 상품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농심의 건기식 브랜드가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장에 잘 침투했다라는 평가들이 많고요. 네. 물론 이제 건기식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농심이 따로 건기식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기식에 대한 카테고리를 더 확장시키는 데는 공장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겠죠. 네. 그래서 작년에 농심에서 이제 천호앤케어라고 좀 어른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즙 같은 거를 많이 판매하고 네.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농심에서 인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농심에서도 이게 창사 이래로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라서 좀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어요. 그 네. 이유는 서로의 매각가에 대한 이견차를 좀 좁히지 못했던 네.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금 농심이 어느 회사와 인수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이 이 새로운 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마땅한 기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인수합병 계획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계속해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라면을 하는 기업이 건기식 사업에 또 그쵸. 뛰어든다고 하니까 뭔가 묘하게 어긋나 보이면서도 나름 신사업으로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라면으로 살찌우고 네, 그렇게 건기식으로 살 빼고.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사업 구조를 굉장히 잘 짠 걸 수도 그쵸. 있겠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농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삼양식품은 어떤 신사업 계획을 좀 갖고 있을까요? 삼양식품은 앞서도 이제는 수출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삼양식품은 이제 수출 기업으로 뭔가 타이틀이 딱 정해진 만큼 앞으로 해외 사업 쪽의 볼륨을 더 키우면서 유통 구조라던가 마진 개선을 하는 것이 더 좀 주력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삼양식품도 지금 농심과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을 좀 신사업으로 선정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브랜드를 딱 론칭을 하고 제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불닭볶음면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건기식이나 바이오 쪽을 투자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가정 간편식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삼양식품이요. 그래서 냉동 브랜드인 프레즌트라는 브랜드를 론칭을 하면서 앞으로 냉동 간편식 포트폴리오를 지금보다 조금 더 확대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불닭볶음면이라던가 여러 가지 소스류를 판매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쪽을 소스류를 제품화 시키는 것까지 사업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삼양식품에서는 최근 막 콜라보를 하고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네. 뭐 불닭 까르보 캠핑 시리즈 이러면서 아트박스에서 이제 론칭을 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면서 네. 약간 MZ 세대들을 공략해서 익숙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닭볶음면을 잘 키웠기 때문에 이걸 IP로 삼아서 이것도 그쵸. IP처럼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삼양식품도 계속해서 좀 사업을 확대하려는 모습들이 있다는 점까지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라면 업계에 대해서 함께 또 알아봤습니다. 연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라면 3사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요즘 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K푸드가 매운맛이다 이런 공식들이 좀 사로잡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매운맛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업계 관계자들도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K푸드의 성장성 더욱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랜드 2.0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